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 효과 등으로 3,865명으로 줄어서 약 한 달 만에 3,000명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02명으로 8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고 사망자는 46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5,346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호주와 덴마크, 그리스 등 세계 곳곳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안팎인 영국에선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겠지만 남아공처럼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는 택시를 포함한 민간 사업장에도 백신 의무화를 적용하는 등 확진자 급증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됐거나 격리된 항공사 직원이 늘면서 전 세계 항공대란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뿐 아니라 크루즈 여객선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나와서 운항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동결되는 전기요금이 4월부터는 인상되고 가스요금도 5월부터 오릅니다. 이에 따라 주택용 4인 가구는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1,95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865명으로 전날보다 342명 줄면서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환자가 4,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달 30일 이후 28일 만입니다. 환자 급증세는 다소 완화됐지만 피해는 여전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4명 늘어서 1,102명으로 8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숨진 환자도 하루 새 46명 추가돼 누적 5,346명에 달합니다. 수도권에서만 신규 환자가 2,532명, 국내 발생의 6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33%로 부산과 경남, 대구, 충남 등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돌파 감염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 추가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차 접종자는 72만 명 넘게 추가되면서 접종률은 전 국민 대비 30%를 넘겼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사례가 4명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4명이 추가로 확인돼 누적 감염자 수가 449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국내 감염, 2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 감염자 2명은 각각 스페인과 영국에서 온 입국자들입니다. 국내 감염 사례의 감염 경로와 발생 지역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적 오미크론 감염자 449명의 감염 경로는 국내 감염 266명, 해외 유입 183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여전히 많아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2.5%포인트 떨어져서 81.1%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6%, 경기는 81.2%, 인천은 91.3%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85개, 경기 73개, 인천은 8개로 수도권을 통틀어서 166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76.7%로 전날보다 2.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식약처장이 밝혔습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식약처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효과를 내는 방법이 변이가 발생하는 스파이크 부분이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증식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이와 관계없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강립 처장은 또 아직 세포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코로나19의 다양한 변이, 즉 알파부터 뮤까지의 변이에 대해서 모두 효과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 알약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타고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던 호주. 사상 처음으로 하루 10,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그리스도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구 580만 명의 덴마크와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습니다. 매일 10만 명 안팎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있는 영국은 10명 가운데 9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나타났습니다. It is growing fast. We think some 90% of cases now across England are this new Omicron variant. So it shows you just how quickly it has spread. 자비드 장관은 그러나 새해 전에 추가 규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Sadly, when we look at the latest hospital admissions,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those people are unvaccinated. And when you look at those requiring the most intensive care, even more are unvaccinated.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를 사용해 백신 4차 접종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말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을 60대 이상 고령층에 접종했습니다. 미국보다 석 달가량 빠른 것으로 빨리 시작한 만큼 부스터샷 효과가 떨어져 4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Well, I'm excited to be the first person apparently in the world who got the fourth booster of the COVID vaccine. And to paraphrase an old saying, it's a small jab in the shoulder, probably a giant step for mankind. 이스라엘 코로나 대응팀은 지난 21일 고령자와 의료진의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한 상태지만 아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참여한 의료진들은 4차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예방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격리 뒤 무증상을 보이면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란 지침을 현지 시간 27일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대부분의 코로나19 전염이 초기 단계인 증상 발현 이전 1, 2일과 이후 2, 3일 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격리 기간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무증상 감염자는 5일간의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는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이 같은 방역 규제 완화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병원과 항공사 등에서 직원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프랑스가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기존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현지 시간 27일 오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핵심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전파력은 최소 3배 강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젊은 층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번지면 다른 연령대에도 곧 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에 전 세계 항공 대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뿐 아니라 크루즈 여객선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항공기 결항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모처럼 여행이나 가족 상봉에 나선 이용자들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I hope that people are safe when they travel and that they get where they need to be and that hopefully they get home. I actually came here for my dad's funeral. I'll go ahead and share that. And we feel like he's been watching over us the whole time.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미국에서 1,000여 편 등 전 세계에서 적어도 2,700편 넘는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앞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다음 날인 26일까지 6,000편이 넘는 비행편이 취소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항공사 직원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미국 항공운송협회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서한을 보내 백신 접종 완료 직원들의 의무 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세계 항공대란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 여객선도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입항을 거부당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변경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루즈 운항이 15달 만에 재개된 이후 업계에선 백신 접종 등 방침을 강화했지만 오미크론 위협에 각국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절대 빈곤층이 2억 명 가까이 늘었다고 세계은행이 추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하루 1.9달러, 우리 돈으로 2,300원 이하의 돈으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9,700만 명씩 늘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2억 명 가까이 증가한 7억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절대 빈곤층은 2015년부터 해마다 2천에서 3천만 명씩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코로나19 이후 개도국을 중심으로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당국이 대도시인 시안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주민들의 집 밖 외출도 전면 금지돼서 시안은 사실상 제2의 우한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인구 1,300만 명의 대도시 시안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요금소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당국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안시 전체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 진출입로에는 대형 화물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실은 차량들이지만 기사의 음성이 확인돼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民生防疫物资的这种供给车辆，要按照特定原则定点进、定点出。 시안을 오가는 열차와 항공기도 모두 멈췄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봉쇄는 우한과 스좌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시안시 당국은 주민들의 집 밖 외출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实行封闭式管理，每户家庭每2天由1人外出采购生活物资。 이번 월요일부터는 이틀에 한 번 허용되던 외출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하루 확진자 수가 150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안 곳곳에 임시 핵산 검사소가 설치됐고 네 번째 전주민 핵산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은 외지로 나가지 말라고 재차 권고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방역 조치를 계속 강화하면서 새해에는 이 춘제 명절 기간 동안 귀성객의 이동 자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최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던 정부가 내년 4월부터는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 연료비를 2배에 나눠서 킬로와트 시당 9.8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4월에 절반인 4.9원을 올리고 10월에 나머지를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2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기준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국전력은 설명했습니다. 주택용 4인 가구는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이 1,950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가스요금 단가도 내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올라서 월 평균 부담액이 현재 28,450원에서 내년 10월 이후에는 33,050원으로 4,600원 인상됩니다.
이달 국내 소비 심리가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3.9로 지난달에 107.6보다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9월 1.3포인트, 10월에 3포인트, 11월에 0.8포인트 각각 상승했는데 이번에 오름세가 꺾인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체감 경기가 나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2011년 조사 시작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년보다 2%포인트 낮아진 65.1%로 집계됐습니다. 분야별 취업자 비율은 국내 취업자 91%, 프리랜서 5.8%, 1인 창업자 1.7%, 해외 취업자 0.4% 순이었고 졸업자 가운데 진학을 택한 비율은 6.6%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해외 취업이 쉽지 않았고 1인 창업과 사업을 위해서는 경기가 안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창업률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터널과 같은 지하 시설물에 미세 균열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자율주행도 가능해서 사람 대신 안전하고 정확하게 균열을 탐지하고 점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높이 1.8m의 탱크 모양 로봇이 터널 속을 천천히 이동합니다. 로봇 팔이 달린 카메라가 터널벽을 스캔하자 크고 작은 균열이 외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납니다. 로봇이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각각의 균열 크기는 물론 어떤 부분이 보수가 시급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에 생긴 균열 사진 수천 건을 미리 인공지능 로봇에 학습시켰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인프라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가상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도로 균열을 아스팔트 균열로 바꾸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터널 안에 직접 들어가 유관이나 균열 현미경 등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이용하면 손톱 두께보다 얇은 0.3mm에 불과한 미세 균열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로 터널과 하수구 등 어둡고 폐쇄적인 지하시설 내부를 사람 없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점점 길이가 길어진다던가 균열 폭이 점점 커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거기 계속 외력이 작용을 한다던가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위험을 줄 수가 있죠. 지난해 기준 국내 터널은 모두 3,500여 개입니다. 터널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꾸준한 진단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연구팀은 균열뿐 아니라 누수나 화재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현대 기아차의 엔진 결함으로 인한 화재와 관련해서 특정 연식 차량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도로교통안전국이 6년 이상 현대차와 기아차를 괴롭혀온 다수의 엔진 화재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1년부터 2016년식의 현대 소나타, 소나타 FE, 엘란트라와 기아 소렌토, 리오, 옵티마, 소울 등 모두 300만 대 이상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기아차가 2015년 9월 엔진 결함 리콜을 한 이후 엔진 문제로 최소 8번 이상의 리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 166건의 엔진 화재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리콜된 차량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과거 리콜이 충분한 차량을 대상으로 했는지를 평가하고 리콜이 효과적이었는지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 동해에 인접한 일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하루 동안 2m 넘게 쌓인 지역도 있었는데요. 곳곳에서 차량이 도로에 갇히고 운송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로 위에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날부터 밤새 이어진 눈으로 옴싹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일본 시가현 히코네시에 하루 동안 내린 눈은 70cm를 넘었습니다. 평균 적설량 2cm 정도인 지역에 35배 넘는 눈이 쏟아져 사상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인근 지역 열차 승강장에는 어린아이 키만큼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それよりも今目の前に積もってる雪を少しでもどかすことが。こんなに雪が積もってる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 동해에 면한 일본 서쪽을 중심으로 동북 지역까지 이어진 폭설. 아오모리 일부 지역은 올겨울 처음으로 적설량 2m를 넘었습니다. 강력한 한파와 함께 쏟아진 큰 눈으로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고 신칸센도 제속도를 못 내 늦어졌습니다. 물류에도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今日はですね、もう朝から動いてないので、あと時間ずらしてもいい車はもう昼からにしました。 연말연시 이동이 많을 때 큰 눈이 내리자 일본 정부는 사고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降雪量が増える見込みであり、引き続き厳重な警戒注意が必要であります。 기상청은 이번 눈이 하루 더 이어져 지역에 따라 최고 80cm까지 더 쌓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았을 때 세기 말엔 지구 온도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